중국 불법 어선들이 최근 북한 경비정에 의해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실탄 사격을 받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북 소식통 데일리 NK에 의하면 지난 8월 중국 어선이 황해남도 해주시와 옹진군 부근 북한 서해 앞바다를 돌며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북한 경비정이 총알 공격을 쏟아 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선단을 이뤄 고기잡이에 나서는데, 당시에도 10척의 어선이 모여 함께 조업하던 중 한 척이 단속에 나선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총알 공격이 날아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해당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인 어부 3명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뇌물을 받기 위해 위협만 할 뿐이었다, 경보사격을 하다 총탄이 배에 맞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실제 사람에게 총을 쏴 사망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아나무인격으로 남의 나라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싹쓸이하며 마차를 빚어오던 중국이라도 북한이 세게 나오니 꼬랑지를 내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북한 경비정의 총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한 중국 어선은 함께 선단을 이루고 있던 다른 중국 어선이 견인해 갔으며, 중국 당국에서는 이번 일을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아도 인식이 좋지 않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흉흉한 사건이 잇따르자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맞닿은 라오닝성 단동 앞바다로의 어선 출항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바다에 나가지 못한 북한 군대들이 돈을 벌지 못하자 더욱 포악해지고 있다며 해적질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고 있어 중국인들도 무서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중국의 불법 조업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등의 매체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중앙에서 내각과 인민무력성을 비롯한 중앙기관들에게 전문 고기잡이용 어선 1만 척을 내년까지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어선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국의 어선들이 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며 중국 어선들의 수역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 분노해 전문 어선 확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중앙당국이 발빠르게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북한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은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문제는 북한을 떠난 불법 어선들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3년간 우리 서해안 지역에서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서 집계된 서해안 불법 중국 어선 납포 퇴거 건수는 모두 6,54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994년 UN 해양법 발효 이후 해양활동의 무대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봉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권리를 강화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익을 확보하려는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중국 불법 조업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어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불법 조업을 단속할 때 해경이 아닌 해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만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페페TV에서 입수한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및 대응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본 결과, 해군에서는 본래 경찰적 역할이 부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국가 안보 관련 역할의 경우에도 해양 안보의 개념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해양법 협약과 관련 국내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도 해군의 법 집행 권한의 근거가 긍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어선들의 해군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용화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총알 세례로 중국 불법 어선들이 덜덜 떨며 북한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한국에서도 과거 중국이 한국의 영해로 넘어와 불법 조업하다 공용화기로 두들겨 맞은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중국 어선들은 선단을 잃어 가거도 서쪽 바다 각종 어종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으로 출몰했습니다. 서해 해양경찰청은 서해 중구 해상을 순찰하던 경비정 4척을 긴급 출동시켰고 현장에 도착한 함정은 곧바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여섯 척씩 짝을 이룬 어선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어선 중 일부는 쇠창살을 달았으며 대부분 이름이 지워져 있는 무허가 선박이었습니다. 쇠창살까지 달고 다닌다는 것은 해경이랑 붙을 각오로 조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경 측은 경고방송으로 시작해 비살상 무기로 단속 강도를 높여가자 어선 6척이 1500톤 함정으로 달려들며 맞대응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열받은 경비함정은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180발, 개인화기 K2 소총 21발, 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 스펀지탄 등 모두 249발을 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도 같은 신안군 황금어장으로 쳐들어온 중국 어선들은 철망과 쇠꼬챙이, 손도끼를 두른 채 검문검색에 따르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해경이 2척을 납포하자 주변에 있던 배들이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고의로 충돌한 것입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헬기까지 동원해 대응하면서 납포 과정에서 M60 기관총 450발과 개인화기 K2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루에 중국 불법 어선만 330척에 달하다 보니 해경 측에서도 외교당국과 해군 측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양경찰청 최고령 함장 전문공 경장은 밤낮 없이 출몰하는 불법 어선들 때문에 해경 대원들의 피로도는 훨씬 심해졌다. 중국 불법 어선 근절을 위해서는 외교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 정부 측에서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경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불법 조업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중국 측에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에 중국 선박들이 하루에도 몇백 척씩 쳐들어오는 상황이 되자 인도네시아의 불법 조업에 대한 대처가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다의 수호신으로 불린 수시 푸지아투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납포한 불법 조업 외국 어선 500여 척을 침몰시켜 인도네시아 바다의 수호여신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수시 장관은 2014년 10월 조코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부터 거침없는 입담으로 인도네시아 바다를 지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외국 어선 총 500척을 수장시켜 무관용의 원칙을 세운 그녀는 임명 초기 때만 해도 장관직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지만 임기를 지켜낸 것은 물론 최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조코위 1기 정부 장관 중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면 조사를 한 결과 수시 장관이 응답자 중 91.95%로부터 업무 수행에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아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인도네시아와 같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고 보자 하면 보자기로 봅니다. 북한이랑 인도네시아 보세요. 세게 나오니까 훨씬 더 못하잖아요. 중국 어선들이 물고기 싹 쓸어가면서 수산물 가격도 오르고 어민들도 고통받고, 더군다나 중국 불법 어선들이 악질적인 게 바다에 설치한 통발 거기에 수산물 잡힌 거 다 가져가고 다시는 못쓰게 일부러 훼손시켜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해양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해 해군의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 세계화가 진행된 오늘날에는 정말 다양한 세계 기구들이 있습니다. 세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WHO, 세계 각국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는 WTO, 선진국 간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OECD, 전쟁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구호를 위해 설립된 유니세프 등 목적과 형태가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구들 말고도 다소 특이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수적인 기구들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는 화장실의 부족 문제라든지 위생 문제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라든지 인도는 나름 강대국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생 상태는 끔찍한 수준이죠. 하물며 나라의 경제력이 부족한 빈곤국들은 제대로 된 화장실도 하수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아 위생 문제로 각종 전염병이 들끓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 때문에 출범한 것이 바로 세계화장실협회이죠. 그리고 이 세계화장실협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의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양변기의 모양을 본뜨고 있으며 건물 앞에 놓인 동상은 배변의 모양을 하고 있어 다소 코믹하게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이 협회가 하는 역할을 보면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개인 위생시설이 아직 미흡한 국가와 지역에 보다 나은 환경의 시설을 보급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수준의 화장실 보급률과 위생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협회의 본부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접하는 공항의 화장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청결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외국인들이 가장 극찬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화장시설이 가진 놀라운 점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레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한국 각지에 있는 휴게소 화장실에 컬처 쇼크를 받는다고 하죠. 아름다운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자연 친화형 휴게소, 각 지역의 특색과 연계된 디자인의 테마 휴게소 등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각양각색의 재미를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휴게소 안의 화장실 역시 다양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한국인들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장실과 숲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디자인적으로도 현대적이면서 한국적인 감각을 공유하고 일행을 기다리면서는 바깥의 경치를 구경하며 휴대폰 충전도 가능한 휴식 테이블도 있습니다. 한옥 테마의 휴게소에서는 화장실 역시 한국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어 이용객들로 하여금 이곳이 한국이다 라는 느낌을 여실히 느끼게 하죠. 또한 한국의 공공화장실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순번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무작정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통해 어느 곳이 비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순서대로 기다리면서 불이 들어오면 한 명씩 들어가는 모습에 이를 처음 본 외국인들은 경이로움을 금치 못한다 하죠. 공공화장실 주제에 깨끗한 것도 놀랍다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마저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 한국인들의 세심함은 세계 랭킹 1위라 느낀다 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한국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SNS를 접하는 외국인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인들의 SNS를 보던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올린 사진을 보고 크게 놀란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의 사진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인스타 맛집. 이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가 인스타그램이고 그곳에서 추천하는 맛집이라는 의미 같은데 그게 왜 이상한 단어지?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아는 맛집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세상에는 수많은 SNS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각 SNS 플랫폼은 유저들이 가진 고유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내가 이렇게 잘 먹는다 라는 본인의 자랑을 주로 올리는 플랫폼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 역시 그 음식점이나 카페가 진짜로 맛있는지 여부보다는 사진 속에 담겼을 때 맛있어 보이는지 예쁜지 귀여운지가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즉 인스타 맛집이라는 의미는 음식의 맛보다는 사진에 담겼을 때 예뻐 보이는 음식점이라는 의미이죠. 때문에 화장실 컨셉의 카페, 공사 중 컨셉의 카페 등 조용한 휴식과 대화를 추구하는 기존의 카페와는 사뭇 다른 목적의 카페가 우후죽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특이하다 볼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유독 한국에만 존재하는 인스타 맛집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장소가 그곳인데요. 또다시 화장실입니다. 사실 화장실은 인스타그램이 생기기 전부터
한국인들에게는 셀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취해 셀카를 찍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은 대부분 노란 계열의 조명이 거울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얼굴에 잡티는 눈에 띄지 않게 하며 콧날은 더욱 오똑하게, 눈은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얀 형광등을 사용하는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화장실 내부 디자인이 워낙 하얗게 광이 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피사체인 본인 역시 화사하게 비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비춰지는 본인보다 더 예쁘게 보이게 해주죠. TV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 수많은 조명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는 것 역시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 원리는 지구상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통하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과학적 원리가 뒷받침되어 본인이 예쁘게 찍힌다 하더라도 배경이 더러우면 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외국에서는 공공 화장실의 위생 수준이 끔찍하기 때문에 도저히 셀카를 찍을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SNS를 들여다보던 외국인들은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셀카를 찍은 것을 보고 왜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는 거지? 라고 1차적으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라며 2차적으로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 역시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화장실 셀카에 맞들려 자신의 SNS에 공공 화장실 셀카만 줄줄이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 그곳이 고속도로 한복판이란 것이 믿기지 않아. 수많은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달려서 저런 화장실에 도착하게 된다면 마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이질적인 느낌이 들 것 같아. 나는 3년 전부터 서울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아직은 차가 없어서 고속도로 화장실은 안 가봤지만 지하철의 화장실은 충분히 많이 이용해봤지. 시설이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 모든 화장실이 무료라는 게 가장 놀라워. 한국 공공 화장실의 사진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이용요금이 엄청 비싸겠지? 였어. 만약 브루클린에서 이런 시설이 무료라면 이곳은 노숙자들의 베이스 캠프가 됐을 테니까. 한국의 화장실은 전 세계 모든 곳에 필요해. 한국의 이미지가 점점 더 세련된 느낌으로 변하고 있어. 삼성이나 K-팝부터 시작해서 화장실까지 그들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결국 유럽의 선진국들을 앞지르게 될 거야. 충격적이야. 내 침대보다 한국의 화장실이 더 깨끗하다니. 장시간의 운전에 지친 운전자들이 이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해. 암묵적인 사회의 룰이 있는 것일까? 인도의 델리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한국의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인 수준이야. 러시아는 무기를 사는 데만 세금을 쓸 뿐이지 국민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포기한 지 오래야. 호텔보다도 깨끗한 곳이 많네. 한국의 전통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보면 마치 5성 호텔 화장실에 있는 기분이 들어. 프랑스의 세율은 분명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파리의 공공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국제적으로 너무 창피한 수준이지. 돈이 없으면 아무리 급해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해.